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웅 여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약국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어떤 얘기가 있어서 나왔고요. 그거는 바로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통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라서 이제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현지 조사를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당하게 뭔가 행위가 있으면은 적절하게 거부를 하시고 담당자들이 나와서 뭔가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류를 내밀고 동의를 해라 확인서를 작성하라 하는 것들은 정당하게 거부를 하시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녹음을 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음성 휴대폰 켜놓고 뭐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거기서 나왔을 때 그분들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막 조사하고 뭐 정신없이 했을 때 그냥 경황이 없어서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결국에는 그게 발목이 돼서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도 뭔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가 어떠한 처분으로 행정처벌 받는지를 제대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심평원이라든가 뭐 해당 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막 나왔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정말로 나온 조사 담당자가 누군지 그분들은 어떤 신분을 좀 확인하시고 어디서 나오신 분인지 누가 누군지 정도는 조금 제대로 조금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정신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얘기가 예속담이 있는 것처럼 좀 정신을 반짝 차리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좀 제대로 조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나왔다는 거는 내가 어떤 법률 위반 때문에 나왔는지를 결국에는 보는 겁니다. 그게 의료급여법인지, 의료급여법인지, 아니면 의료법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건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뭐 처리하는 뭐 사건 중에서도 부당하게 이제 의료급여를 이제 받아서 이제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는 부분도 있으셨고요. 또 한 분은 건강보험법을 위반을 해서 부당 환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화로 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업무정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데 근데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업무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의료급여법이라든가 건강보호법 위반을 해서 나온 부분인 거고 의료법 같은 경우는 뭐 자격정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 헷갈리셔서 법도 헷갈리시고 내가 뭘 위반했는지 위반 행위가 뭔지 위반 행위에 따른 적용 법률이 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뭐 의료 행위를 많이 하시다가 내가 어떤 법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제 행정처분 구제하는 전문 행정사들도 대강 보면 어떤 법을 위반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신 거구나 아니면 이게 의료법상 자격정지 대상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은 어, 뭐 원장님은 아마 본인 위반 내용 사실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실관계를 막 막연하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간략하게 목차별로 해서 1번 뭐뭐뭐 위반에 대한 건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서 주시면은 정확하게 사건 분석이 되고 법 위반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해당 처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지 일선 보건소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정지 처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습니다. 환수 처분을 하도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처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반된 내용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의 좀 핵심은 이렇게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제 유관 이제 기관에서 현재 조사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나온 목적이라든가 그분들 여러 가지 뭐 신분 확인이라든가 그분들이 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가 있으면 거부를 행위를 하시고 무조건 사인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후에 뭔가 조사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을 하고 아닌 부분은 아닌 거라고 분명히 하시고,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많은 어떤 뭐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많은 케이스 한 손님당 케이스가 정말 의료급여 위반인지 아닌지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이분들은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그냥 퉁쳐서 행정처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로 뭐 여러 사람이 오셨는데 뭐 홍길동도 오고 춘향이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왔었는데 그분들이 일자마다 온 부분이 정말로 다 의료보호법을 위반한 건지 아닌지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파악하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 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제대로 잘 대처를 하고 무조건 뭐 사인이라든가 인정하는 것들은 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